숨 막히는 정적이 거대한 돔을 가득 메웁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스크린을 통해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소음은 저 멀리 희미해지고 오직 두 생명의 존재감만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불굴의 투지를 상징하듯 육중한 근육으로 다져진 아키타 라이진이 서 있습니다. 금빛 털은 조명 아래서 타오르는 불꽃처럼 빛나고 묵직하게 내린 꼬리는 바닥에 거의 닿을 듯합니다. 녀석의 검은 눈은 오직 정면의 상대, 진돗개 마루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경계를 넘어 상대를 자신의 아래로 보는 듯한 오만함마저 서려 있습니다. 반대편의 마루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새하얀 털은 갓 내린 눈처럼 깨끗하고 몸집은 라이진에 비해 확연히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체구 어디에서도 두려움이나 위축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이 흐릅니다. 쫑긋 세운 두 귀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는 레이더 같고 짙은 호박색 눈동자는 라이진의 오만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한 바다와 같습니다. 두 개는 움직이지 않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기치의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자존심, 전통, 그리고 두 민족의 명예가 걸린 싸움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야, 본격적인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제가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불과 몇 달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견종 챔피언십이 열렸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단연 일본의 저명한 애견 훈련사 다나카 켄지와 그의 아키타, 라이진이었습니다. 다나카는 3대째 아키타만을 전문적으로 훈련시켜 온 명문가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는 개를 단순한 동물이 아닌 인간의 의지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예술작품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훈련 방식은 혹독하기로 유명했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화려했습니다. 라이진은 그의 철학이 낳은 최고의 걸작이었습니다. 완벽한 체형,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리고 주인의 명령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응하는 복종심까지 라이진이 링 위에 등장하자 다른 경쟁견들은 주눅이 들었고 심사위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라이진은 모든 부문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며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컵을 높이 치켜든 다나카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나카 씨, 아키타의 위대함은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혹시 아키타에 버금간다고 생각하는 다른 동양의 견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한국의 진돗개처럼 말입니다. 그 질문에 다나카는 잠시 기자를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 세계 애견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키타가 최고입니다. 아키타는 일본의 혼과 사무라이의 정신을 이어받은 유일무이한 견종입니다. 다른 개들, 특히 한국 개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키타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들은 비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화와 역사에 대한 명백한 무시이자 모독이었습니다. 개의 후각이 인간의 혈당 변화와 같은 미세한 생화학적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그런 능력처럼 다나카의 말 속에 담긴 미세한 경멸의 냄새는 전파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그의 발언에 동조하며 아키타의 우수성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한국 애견인 사회는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간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 온 충직한 동반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분노의 목소리로 가득 찼고 저명한 한국의 훈련사들은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다나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라이진의 위풍당당한 사진과 함께 진실은 불편한 법이다 라는 글을 올리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았던 사건은 두 나라 애견계의 자존심 대결로 번져갔습니다. 과연 이 오만한 도발에 대해 침묵하고 있던 한국의 숨은 고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다나카 켄지의 발언이 일으킨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거대하고 깊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견종 비교를 넘어 역사적 앙금이 남아있는 양국 국민의 감정을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일본의 국수주의적 언론들은 다나카를 일본의 자존심을 지킨 영웅으로 치켜세웠습니다. 그들은 아키타, 하치코의 충성심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아키타가 일본의 충종, 용용을 상징하는 국견임을 강조했습니다. 아키타가 한때 일본 사무라이 계급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특별한 개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흥미로운 역사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나카의 승리와 발언은 단순한 애견 대회의 우승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 일본 문화의 우월성을 과시한 쾌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나카는 연일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훈련 철학을 설파했습니다. 그는 개에게는 엄격한 서열과 복종이 필요하며 아키타는 그러한 주종 관계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는 견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눈에 진돗개를 비롯한 다른 개들은 그저 야생성을 제어하지 못하는 미개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주인을 구하기 위해 바다를 건넌 백구 이야기부터 주인이 세상을 떠나자 며칠을 굶다 뒤따라간 황구 이야기까지 진돗개는 한국인의 정서 속에 깊이 뿌리내린 충성과 의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진돗개를 비교할 가치도 없다라고 폄하한 것은 한국인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분노한 여론은 한국애견협회의 공식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몇몇 유명 훈련사들은 공개적으로 다나카에게 토론을 제안하거나 자신들의 진돗개와 라이진의 대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나카는 이 모든 것을 비웃음으로 일축했습니다. 증명할 가치가 없는 상대와는 싸우지 않는다는 그의 오만한 답변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훈련시설에서 라이진이 거대한 타이어를 끌고 수직에 가까운 벽을 오르는 영상을 공개하며 힘의 차이를 과시했습니다. 영상 속 라이진은 마치 맹수와 같았고 그 모습은 한국 훈련사들의 도전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애견 전문가들 역시 대부분 다나카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만 놓고 보았을 때 아키타는 진돗개보다 체격, 근력, 교합력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애견 잡지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며 만약 대결이 성사된다 해도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진돗개의 용맹함과 충성심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폐쇄적인 충성심이며 현대적인 훈련 개념이나 국제적인 대회 기준에는 맞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냉정하고 좀 논리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진돗개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 즉 교감과 지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 내에서도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닌가?
솔직히 체급 차이가 너무 나는 건 사실이지 않나. 와 같은 패배주의적인 분위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다나카의 전략은 매우 영리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도발을 넘어 진돗개와 한국 애견계 전체를 비이성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집단으로 프레이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국 애견계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진돗개는 세계 무대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인물은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한반도 남쪽의 조용한 마을에서 세상의 소란을 등진 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한 노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소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세우러지는 동안 전라남도 진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시간의 흐름마저 멈춘 듯한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돌담길이 정겹게 이어진 마을 끝자락 낡았지만 기품 있는 한옥 한 채가 바로 김사부 김인수 노인의 거처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진돗개와 함께 살아온 인물이었지만 그의 이름은 화려한 애견계에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회를 나가지도 제자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돗개를 기르고 그들의 본성을 지키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은둔 고수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동반자이자 가족인 진돗개 마루가 있었습니다. 마루는 챔피언십에 나가는 개들처럼 근육질의 위압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체형과 맑고 깊은 눈은 한눈에 보아도 범상치 않은 기품을 느끼게 했습니다. 김사부와 마루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시작되었습니다. 김사부가 조용히 마루를 쓸어주며 잠을 깨우면 마루는 소리 없이 일어나 꼬리를 한두 번 흔드는 것으로 아침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요란한 구령이나 명령이 필요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노부부처럼 눈빛과 작은 몸짓만으로 모든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아침 훈련은 뒷산의 능선을 따라 걷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었습니다. 김사부는 마루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저 앞서 걷고 마루는 조금 떨어진 뒤에서 조용히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마루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김사부가 잠시 멈춰 서서 멀리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면 마루도 함께 서서 새의 움직임을 눈으로 좇았습니다. 김사부가 바람에 실려오는 흙 냄새를 맡으면 마루는 코를 킁킁거리며 그 냄새에 담긴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개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배우고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진돗개는 본래 한번 주인을 정하면 평생을 따르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흥미롭게도 그들은 주인을 선택할 때 인간의 사회적 지위나 부가 아닌 그 사람의 내면적인 기와 인품을 본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마루에게 김사부는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스승이자 존경하는 우두머리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사부가 툇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을 때 마을 청년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김사부의 먼 친척벌 되는 젊은이로 유일하게 그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김사부에게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다나카 켄지가 오만한 표정으로 한국계를 멸시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르신, 보셨습니까? 저 오만한 일본인이 우리 진돗개를 어떻게 말하는지 온 세상이 우리 개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김사부는 말없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초조함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그의 시선은 먼 산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발치에 엎드려 있던 마루가 주인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느꼈는지 조용히 고개를 들어 김사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주인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김사부는 곰방대를 내려놓고 마루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길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김사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것처럼 낮고 조용했습니다. 산이 시끄럽다고 하여 바위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느냐? 알 듯 모를 듯한 그 한마디에 청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사부의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음을 오직 그의 눈을 마주보고 있던 마루만이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은둔 고수는 세상의 도발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의 침묵은 패배의 인정일까? 아니면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전주일까? 김사부의 침묵은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마루와 함께 산을 오르고 밭을 돌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유일한 젊은이 박서방은 어르신의 침묵이 평소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체념의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앞둔 이해 깊은 고뇌와 같았습니다. 다나카의 도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노골적으로 한국의 특정 훈련사들을 지목하며 대결할 용기가 없다면 입을 다물라고 조롱했습니다.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고 한국 애경계는 깊은 패배감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김사부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이대로 계시지 마십시오. 어르신께서 나서주시지 않으면 우리 진돗개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겁니다. 평생을 진돗개와 함께 살아오신 어르신께서 그 긍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김사부는 말없이 박서방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려 마당 한편에 있는 낡은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개 목줄이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목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대로 이어져 온 진돗개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의 상징이었습니다. 김사부의 가문은 진돗개를 사냥이나 싸움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돗개를 가족으로 그리고 삶의 도를 함께 닦는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개를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을 이해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김사부 가문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때로 너무 온건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개 훈련에 있어 알파독 이론처럼 힘의 우위를 통해 서열을 정리하는 방식이 한때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사부는 그런 방식이 개의 영혼을 억압하고 결국에는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진돗개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시끄러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켜온 이 전통과 철학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상념에 잠겨 있던 김사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장독대로 걸어가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목줄을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박서방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싸움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시끄럽게 짖는 개는 정작 물지 못하는 법이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다나카와 직접 싸우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과 눈빛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큰 결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나카 켄지라는 한 오만한 인간이 아니라 개를 힘의 논리로만 재단하려는 세상의 편견과 싸우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김사부는 박서방에게 작은 서신 하나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화려한 도전장도 분노의 언사도 없었습니다. 단지 개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개와 나의 개가 서로의 지혜를 나눌 기회를 갖고 싶다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결 방식으로는 힘 겨루기가 아닌 지혜, 충성심, 그리고 교감, 이 세 가지를 겨루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서신은 박서방을 통해 일본의 단나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다나카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시골 노인의 제안은 그에게 우습게만 보였습니다. 지혜와 교감, 개는 힘과 복종으로 말할 뿐이다. 간트가 하지만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하자 그는 제안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도전을 거절한다면 그는 자신의 주장이 힘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다나카는 마지못해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시골 노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겠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할 것이라는 조롱 섞인 글을 올렸습니다. 마침내 세상의 모든 소음을 등지고 살아온 은둔 고수와 그의 동반자 마루가 세상의 중심으로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지켜온 전통과 철학은 힘과 기술로 무장한 현대 챔피언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조용한 시골 마을의 한 노인과 진돗개 한 마리가 만들어낼 파장을 아직 세상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사부의 도전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자 전 세계 애견계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세기의 대결, 전통과 현대의 충돌, 일본과 한국의 자존심 싸움, 온갖 자극적인 수식어가 이 대결을 포장했습니다. 대결 장소는 중립적인 위치이자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스위스의 한 애견 훈련센터로 결정되었습니다. 대결 방식은 김사부가 제안한 대로 지혜, 충성심, 교감 세 가지 종목으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다나카의 오만함에 반감을 가졌던 일부 사람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와 애견인들의 반응은 냉담하고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철저히 현실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베팅 사이트들은 라이진의 압승에 압도적인 배당률을 책정했습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마루의 승리에 100배가 넘는 배당률을 걸기도 했는데 이는 사실상 승리 가능성을 전혀 없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명한 동물 행동학자들은 방송에 출연하여 이 대결의 무모함을 지적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이벤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감상적인 기대를 버리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키타 라이지는 수년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선수입니다. 반면 진돗개 마루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시골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길러졌다는 것 외에는요. 이것은 마치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특수부대원과 산속에서 홀로 무예를 연마한 무림 고수의 대결과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후자가 이길지 모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다나카는 이런 여론을 10분 활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훈련 시설을 언론에 완전히 공개하며 라이진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근력 측정, 영양학 박사가 설계한 맞춤 식단,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까지 라이진은 단순한 개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다나카는 인터뷰에서 김사부를 존중하는 척하면서도 교묘하게 깎아내렸습니다. 김사부님의 전통적인 방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옛날 방식만으로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결이 그분께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시골 노인의 방식을 구시대의 유물로 낙인 찍으려는 의도가 명백히 담겨 있었습니다. 개의 품종에 따른 지능 순위를 매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순위는 사실 특정 목적의 복종 훈련에 대한 반응 속도를 측정한 것일 뿐 개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사회적 지능 전체를 대변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만들어진 순위와 데이터에 근거하여 마루를 섣불리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의심과 냉혹한 평가 속에서 김사부와 마루는 조용히 스위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공항에는 그들을 배웅하는 몇몇 마을 사람들과 박서방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에 둘러싸여 화려하게 출국하는 다나카와 라이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비행기 안 낯선 환경과 소음 속에서도 마루는 불안해하지 않고 조용히 김사부의 발치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김사부는 그런 마루의 등을 묵묵히 쓸어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왜 불안함이 없었겠습니까? 평생을 지켜온 신념이 전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힘과 복종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강함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했습니다. 비행기는 거대한 철의 날개를 펼치고 창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한반도를 내려다보며 김사부는 조용히 결심을 다졌습니다. 과연 세상의 냉혹한 편견과 마주하게 될 한 노인과 진돗개 한 마리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그들의 첫 번째 시험 무대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훈련센터에 도착한 다나카와 김사부의 모습은 시작부터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다나카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묵으며 라이진을 위한 전담 수의사와 영양사, 마사지사까지 대동했습니다. 그의 훈련장은 마치 군사 시설처럼 삼엄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는 대결을 앞두고 라이진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더욱 강압적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훈련 철학의 핵심은 절대 복종이었습니다. 라이진의 의지나 감정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오직 다나카의 명령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훈련은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라이진은 다나카가 설정한 시간 안에 장애물 코스를 통과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지체하거나 실수를 하면 가차없는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다나카는 손에 짧은 회초리를 들고 다니며 라이진의 자세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가볍게 옆구리를 쳤습니다. 그것은 신체적인 고통보다는 챔피언으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대중에게 공개된 영상 속에서 라이진은 완벽하고 강력한 챔피언의 모습이었지만 훈련장 안에서의 라이진은 끊임없이 주인의 눈치를 살피는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다나카의 목소리 톤, 미세한 표정 변화와 하나하나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는 잠시 안도하는 듯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또다시 닥쳐올 질책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나카는 이것을 긴장감 유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개가 너무 편안해지면 나태해지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맹수 조련사들이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동물의 야생성을 억누르기 위해 의도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어 복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물의 내면에 깊은 상처와 공격성을 동시에 쌓게 만드는 위험한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라이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챔피언이라는 영광의 그늘 아래 억눌린 스트레스와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균열만 생겨도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다나카는 특히 김사부가 제안한 지혜와 교감 테스트를 어리석다고 여기면서도 만에 하나라도 패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라이진에게 고도의 인지 훈련을 강요했습니다. 여러 개의 상자 중 특정 냄새가 나는 상자를 찾아오게 하거나 복잡한 패턴의 신호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도록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라이진은 뛰어난 지능으로 대부분의 과제를 수행해냈지만 그 과정에서 즐거움이나 호기심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훈련 도중 라이진이 작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목표물보다 5초 늦게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다나카는 즉시 훈련을 중단시키고 라이진을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이게 최선인가? 챔피언이라는 놈이 겨우 이 정도란 말인가? 그의 고함 소리에 라이진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며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그 순간 라이진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것은 두려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원망과 분노의 그림자가 언뜻 비쳤습니다. 다나카는 그 미세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제가 완벽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챔피언의 화려한 모습에 취해 그 그늘 아래서 괴물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억압과 통제만으로 쌓아 올린 성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견고해 보이지만 아주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다나카와 라이진의 관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과연 이 불안한 관계는 실전 무대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억지로 주입된 지식과 강요된 복종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자발적인 충성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베일에 쌓인 김사부와 마루의 훈련 방식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다나카의 훈련장이 긴장과 억압의 공기로 가득 차 있을 때 김사부와 마루에게 배정된 작은 훈련장은 평화롭고 고요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최첨단 장비도 수많은 스태프도 없었습니다. 오직 김사부와 마루, 그리고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는 박서방뿐이었습니다. 김사부의 훈련 방식은 다나카와 정반대의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루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마루와 대화하려 했습니다. 물론 그 대화는 말이 아닌 마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사부는 훈련장에 여러 가지 물건들 나무 토막, 천 조각, 낯선 사람의 모자 등을 무작위로 흩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은 채 그저 벤치에 앉아 마루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마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을 경계하며 김사부의 곁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다나카의 스파이가 이 모습을 봤다면 틀림없이 아무 훈련도 하지 않는다고 보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김사부 훈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마루가 스스로 환경을 탐색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시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개들은 놀랍게도 인간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뛰어난데 이는 단순히 표정이나 목소리 톤뿐만 아니라 인간이 분비하는 페로몬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루는 김사부의 차분하고 믿음직한 태도를 느끼며 점차 주변 환경에 대한 경계를 풀고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흩어진 물건들의 냄새를 맡고 앞발로 툭툭 건드려 보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김사부는 마루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지만 결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대화는 며칠이 지난 후에야 시작되었습니다. 김사부는 특정 물건을 말없이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마루도 주인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사부가 끈기 있게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마루는 주인의 시선이 머무는 물건에 자신도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루가 김사부가 바라보던 나무 토막을 물어 그의 발치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 순간 김사부는 환하게 웃으며 마루의 목을 부드럽게 긁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보상의 전부였습니다. 간식도 요란한 칭찬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 어린 교감과 긍정의 표현만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성공을 시작으로 그들의 소통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김사부는 시선뿐만 아니라 미세한 손짓, 고갯짓, 심지어는 숨소리의 변화만으로도 마루에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마루는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여러 물건 중 김사부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단계였습니다. 김사부는 두 가지 물건을 순서대로 바라보며 마루에게 그것들을 특정 장소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시 이행을 넘어 순서를 기억하고 공간을 인지해야 하는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과제였습니다. 처음 몇 번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마루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사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의 의도를 읽으려 애썼고 마침내 복잡한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해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간갑이나 처벌 없이 오직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루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듯 했고 김사부는 그런 마루의 성장을 대견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언어를 넘어 영혼으로 소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나카가 라이진에게 지식을 주입하고 있었다면 김사부는 마루의 내면에 잠재된 지혜를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결인 지혜 테스트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강압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단련된 챔피언과 마음으로 대화하며 스스로 깨우친 시골의 진돗개 중 누가 더 깊은 지혜를 보여주게 될까요? 세상은 아직 진정한 지혜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대결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혜의 시험이라 명명된 이 테스트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중계되었습니다. 경기장은 거대한 체스판처럼 꾸며져 있었고 중앙에는 복잡한 미로와 여러 개의 문,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퍼즐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과제는 총 3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의 소지품 냄새를 기억하여 수십 개의 동일한 상자 속에서 찾아내는 것. 두 번째는 복잡한 미로를 통과하여 반대편 출구에 도달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 개의 레버와 버튼 중 올바른 것을 작동시켜 잠긴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가장 짧은 시간에 통과하는 개가 승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제가 아키타인 라이진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아키타는 뛰어난 후각 능력과 더불어 목표 지향적인 성격이 강해 미로 찾기와 같은 과제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도전에 나선 것은 챔피언 라이진이었습니다. 다나카의 단호한 명령과 함께 출발선에 선 라이진은 그야말로 완벽한 기계와 같았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상자들 사이를 오가며 냄새를 맡았고 불과 30초도 되지 않아 다나카의 손수건이 든 상자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이어진 미로 찾기에서도 그의 능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방향을 틀어 새로운 길을 탐색했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수없이 반복된 훈련의 결과물이었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퍼즐 장치 앞에서도 라이진은 다나카의 미세한 신호를 받아
올바른 레버를 당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종 기록은 4분 32초, 전문가들도 감탄을 금치 못하는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다나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라이진의 목을 두드리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탄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다음 도전자, 진돗개 마루에게로 쏠렸습니다. 김사부와 함께 출발선에 선 마루의 모습은 라이징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루는 긴장한 기색 없이 오히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김사부는 마루의 옆에 조용히 쪼그려 앉아 그의 눈을 마주치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마루야, 저것은 놀이터란다. 마음껏 놀다 오너라. 그 말은 마치 마법의 주문과 같았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마루는 라이진처럼 맹렬하게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들어가며 경기장 전체의 냄새를 맡고 공간을 파악하는 듯 보였습니다. 상자 찾기 과제 앞에서 마루는 라이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모든 상자의 냄새를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다나카는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고 시청자들은 역시 진돗개는 아키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김사부는 초조해하지 않고 묵묵히 마루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마루는 김사부의 낡은 버선이 든 상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어진 미로 찾기에서 모두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루는 미로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잠시 멈춰서서 미로 전체의 구조를 올려다보는 듯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개는 생명에 가깝지만 명암을 구분하는 능력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루는 아마도 바닥에 비친 그림자의 미세한 차이를 통해 막다른 길과 열린 길을 구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마루는 놀랍게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가장 빠른 직선 코스로 미로를 통과해 버렸습니다. 라이진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통과한 길을 마루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단숨에 돌파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퍼즐 장치 앞에 선 마루는 레버와 버튼들을 살펴보더니 갑자기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장치를 조작하는 대신 장치와 벽 사이의 아주 작은 틈새로 몸을 밀어넣어 문을 통과해 버린 것입니다. 규정에는 문을 열고 통과하라가 아닌 문을 통과하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마루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최종 기록은 4분 15초, 라이진보다 17초나 빠른 믿을 수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경기장은 잠시 동안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엄청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골계의 승리, 그것은 주입된 지식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는 지혜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과연 이 충격적인 결과는 오만한 챔피언 다나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의 완벽한 통제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대결에서의 예상치 못한 패배는 다나카 켄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마루의 승리가 순전히 운 때문이라고 애써 자신을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훈련 방식에 처음으로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도록 훈련받은 라이진이 고작 시골뜨기 개가 보여준 꼼수에 패배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루의 행동을 지혜가 아닌 규칙을 어긴 반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진과 여론은 오히려 마루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정해진 길을 가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마루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다나카의 견고했던 신념의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균열은 조급함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다나카는 다음 대결인 충성심 테스트에서 반드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첫 패배가 우연이었음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라이진에게 가해지는 훈련의 강도를 몇 배는 더 높였습니다. 휴식 시간은 줄어들었고 훈련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질책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그는 라이진에게 오직 나만을 보라, 오직 나의 명령에만 반응하라, 그 외의 모든 것은 무시하라고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챔피언을 향한 그의 집착은 거의 병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라이진의 미세한 감정 변화나 컨디션 난조를 살필 여유가 이제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런 것에는 관심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라이진은 자신의 자존심을 증명해줄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라이진은 주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개의 꼬리 언어는 생각보다 복잡해서 단순히 흔드는 것이 항상 긍정적인 신호는 아닙니다. 꼬리의 높이, 흔드는 속도와 폭에 따라 불안, 경계, 공격성 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훈련 중 라이진의 꼬리는 이제 뻣뻣하게 선 채로 빠르고 짧게 경련하듯 흔들렸습니다. 이는 극도의 불안과 흥분 상태를 나타내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그는 사소한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으르렁거렸고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챔피언의 위풍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선 예민한 맹수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훈련 스태프 중 한 명이 라이진의 이상 행동을 걱정하며 다나카에게 휴식을 건의했지만 다나카는 패배자처럼 굴지 마라. 정신력이 약해진 증거일 뿐이다. 라며 불같이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라이진에게 투사하고 더욱 강한 통제로 그것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충성심 테스트를 이틀 앞둔 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다나카는 밤늦게까지 라이진에게 복종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훈련장 구석에서 작은 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억눌려 있던 라이진의 사냥 본능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다나카의 명령을 무시하고 쥐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다급해진 다나카가 라이진, 멈춰! 라고 소리쳤지만 한번 고삐가 풀린 라이진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쥐를 잔혹하게 물어 죽인 뒤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주변의 훈련 장비들을 물어뜯으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는 자신의 통제가 처음으로 완벽하게 벗어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라이진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갔지만 라이진은 낯선 사람을 보듯 그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챔피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더 이상 주인에 대한 존경심이 아닌 억압에 대한 분노와 반항심이 가득했습니다. 다나카는 그 눈빛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완벽한 작품이 이제 자신을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다나카는 이 통제 불능의 상황을 수습하고 다음 테스트에 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라이진의 충성심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만한 챔피언의 성에 생긴 작은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진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충격이 다나카의 캠프를 뒤흔들고 있을 때 김사부와 마루의 시간은 평소처럼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사부는 다음 테스트인 충성심을 위해 마루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충성심이란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내 교감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마루와 함께 훈련센터 주변의 숲을 산책하고 햇볕 아래서 조용히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은퇴 후
소박한 행복을 즐기는 노인과 그의 충직한 반려견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나카 측 스파이에게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무능함으로, 언론에게는 첫 승리에 도취된 오만함으로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마루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더 깊은 힘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충성심 테스트 하루 전날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김사부와 마루가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훈련센터의 한 직원이 실수로 벌집을 건드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성난 벌떼가 윙윙거리며 사방으로 흩어졌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어린 딸을 데리고 있던 한 여성 직원이 넘어져 발목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겁에 질려 울고 있는 딸을 필사적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바로 그때 벌떼의 일부가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를 향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마루가 움직였습니다. 김사부의 어떤 명령도 없었지만 마루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아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달려드는 벌들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서려는 듯 아이와 엄마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하얀 털 위로 성난 벌들이 달라붙어 침을 쏘아댔지만 마루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의 시각은 인간과 달라 특정색, 특히 노란색과 파란색 계열을 잘 인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마루의 눈에 벌떼는 위협적인 노란 점들의 움직임으로 보였을 것이고, 그는 그 위협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순수한 사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김사부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함께 마루에 대한 깊은 대견함과 자랑스러움이 차올랐습니다. 잠시 후 안전 요원들이 달려와 벌떼를 쫓아내고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상황이 진정되자 마루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벌에 쏘여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달려와 김사부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훈련센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하고 순해 보이기만 하던 진돗개에게 저런 용기와 희생정신이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다나카의 눈에도 목격되었습니다. 그는 벌에 쏘여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주인의 위로에 꼬리를 흔드는 마루의 모습을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개를 복종시켜야 할 대상으로만 여겨왔습니다. 주인의 명령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심지어 낯선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개의 모습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힘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것은 힘으로 억눌러 만들어낸 강함이 아닌 내면의 깊은 공감과 사랑에서 비롯된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신념의 균열은 이 예상치 못한 교감의 순간을 통해 더욱 깊고 선명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앞으로의 대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다나카는 자신의 방식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루가 보여준 이 놀라운 공감 능력은 충성심 테스트에서 어떻게 발현될까요? 충성심의 증명이라 이름 붙여진 두 번째 테스트는 참가견들의 분별력과 주인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시험하는 무대였습니다.
테스트는 실제 재난 상황을 방불케 하는 복잡한 세트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인은 세트장 반대편에 고립되어 있고 개는 여러 장애물을 통과하여 주인을 찾아 구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의 핵심적인 함정은 주인을 찾아가는 길목 곳곳에 주인이 평소 가장 좋아하는 음식과 장난감들이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인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여러 명의 가짜 주인 액터들이 개의 이름을 부르며 유혹하는 상황도 연출되었습니다. 진정한 충성심이란 눈앞의 달콤한 유혹과 혼란스러운 방해를 모두 이겨내고 오직 진짜 주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테스트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도전에 나선 것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의 라이진이었습니다. 다나카는 출발 직전 라이진의 목을 강하게 움켜쥐며 내게만 집중해 다른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마 라고 명령했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라이진은 맹렬한 기세로 세트장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는 훈련받은 대로 장애물들을 거침없이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의 유혹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식욕이 없던 그였지만 본능적인 유혹을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킁킁거리다가 다나카의 질책을 떠올린 듯 고개를 저으며 다시 나아갔습니다. 문제는 가짜 주인들이 나타났을 때 발생했습니다. 다나카와 똑같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라이진, 이리 와! 착하다! 라고 외치자 라이진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는 가르침과 눈앞에 모순된 상황이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라 제자리에서 불안하게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가까이서 자신을 부르는 가짜 주인에게로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실격부저가 울리는 순간 다나카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되었다고 믿었던 그의 개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마루의 차례였습니다. 김사부는 출발선에서 마루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명령도 어떤 다그침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하고 믿음이 담긴 눈빛 교환이 전부였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마루는 세트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라이진처럼 돌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주변 상황을 침착하게 살폈습니다. 연기와 소음 속에서도 그의 귀와 코는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개의 청각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는데 마루는 아마 사이렌 소리 너머에 있는 김사부의 미세한 숨소리나 채취를 감지하려 애썼을 것입니다. 그는 길목에 놓인 맛있는 음식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그에게 그것들은 주인과의 교감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가짜 주인들이 나타나 마루의 이름을 부르며 유혹했습니다. 마루는 잠시 멈춰서서 그들을 차례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당신들은 내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겉모습이나 목소리가 아닌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고유의 기와 냄새로 진짜 주인을 구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유혹을 뒤로하고 연기 자욱한 세트장 가장 깊숙한 곳, 조용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진짜 김사부를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갔습니다. 김사부의 품에 안기는 마루의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비치자 관중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루는 충성심이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깊은 유대감에서 비롯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점수는 1대1,
동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마지막 대결, 교감 테스트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측 불가능한 마지막 대결에서 두 개와 주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무너진 자존심 앞에 선 다나카는 이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1대1 동점, 다나카 켄지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의 완벽한 챔피언 라이진이 이름 없는 시골계 마루에게 두 번이나 무릎을 꿇은 이 상황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테스트에서의 패배는 그의 훈련 철학 자체를 부정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절대적인 복종을 주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지는 가짜 주인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반면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마루는 진짜 주인을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이 결과는 힘과 통제라는 그의 신념 체계의 거대한 망치를 휘두른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방식을 맹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그의 얼굴에서는 오만함 대신 깊은 혼란과 분노가 뒤섞인 위태로운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다나카는 자신의 숙소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라이진의 우승 사진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째서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는 너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그의 분노는 애꿎은 라이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캔넬에서 불안하게 그를 쳐다보고 있는 라이진에게 다가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저 하찮은 시골개 앞에서 나를 망신시켜. 라이진은 주인의 분노에 겁을 먹고 몸을 웅크렸지만 다나카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더 이상 훈련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약한 대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너진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마지막 대결에서 어떻게든 이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교감이라는 애매모호한 테스트에서 이미 마음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라이진과 무엇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 술기움과 절망감에 이성을 잃은 다나카는 결국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맙니다. 그는 한밤중에 김사부의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김사부가 문을 열자 술에 취해 잔뜩 붉어진 얼굴에 다나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김사부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속임수를 쓴 거야? 내 개를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만족하나? 그의 행동은 비겁하고 추했습니다. 김사부는 그의 손을 뿌리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지치고 무너진 한 남자를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사부의 침착한 태도에 다나카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렇게 잘났으면 말해봐.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 큰 소리를 쳤습니다. 개의 사회화 시기인 생후 3주에서 12주 사이에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개들이 성장 후에도 안정적인 정서를 갖게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마도 라이지는 그 중요한 시기에 충분한 교감 대신 혹독한 훈련만을 받았을 것이고 그것이 지금의 불안정한 상태를 초래했을지도 모릅니다. 한참 동안 다나카의 주정을 말없이 듣고 있던 김사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처럼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자네는 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고 있네. 그 한마디는 다나카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다나카는 라이진을 통해 자신의 완벽함과 위대함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라이진의 승리는 곧 자신의 승리였고 라이진의 패배는 곧 자신의 실패였습니다. 그는 라이진을 독립된 생명체로 존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대상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김사부의 말에 다나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멱살을 잡았던 손을 세우르르 풀고 허탈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진실을 이 낯선 시골 노인에게 간파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김사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다나카가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생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그릇된 길을 걷고 있는 한 인간이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과연 이 밤의 격렬한 대면은 마지막 대결을 앞둔 다나카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욱 위험한 방식으로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려 들까요?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나카와의 소란스러웠던 밤이 지나고 마지막 대결의 전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김사부의 숙소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평소와 같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김사부는 지난밤의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은 듯 평온한 얼굴로 마루의 털을 정성스럽게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마루는 주인의 손길이 기분 좋은 듯 눈을 감고 편안하게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소음과 긴장으로부터 벗어나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어젯밤의 소동 때문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김사부를 찾아왔지만 그의 평온한 모습을 보고는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차를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김사부는 마루를 데리고 숙소 뒤편의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스위스의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김사부는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말없이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루도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주인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쌓아온 깊은 유대감과 신뢰가 만들어내는 충만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마침내 김사부가 마루의 등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루야,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부에 대한 기대나 긴장감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여정을 함께 해준 동반자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이 묻어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기고 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김사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믿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힘으로 억누르지 않아도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다. 너는 이미 그것을 충분히 증명해 보였다. 내게는 네가 세상 그 어떤 챔피언보다 자랑스럽다. 그는 마루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마루는 마치 그 말을 모두 알아듣는다는 듯 김사부의 뺨을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그것은 저도 주인님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개가 인간의 얼굴을 핥는 행동은 복종의 의미도 있지만 야생 늑대 새끼가 어미에게 먹이를 조르는 행동에서 유래한 것으로 깊은 유대감과 애정을 표현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마루의 행동에는 바로 그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사부는 품에서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한국에서부터 가져온 마루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닳고 닳았지만 거기에는 그와 마루가 함께한 수많은 추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 조각을 마루에게 건넸습니다. 마루는 꼬리를 흔들며 그것을 받아들고 어린 강아지처럼 즐겁게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기의 대결을 앞둔 긴장감도 세상의 시선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노인과 그의 충직한 개, 그리고 그들의 변치 않는 약속만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사부는 마루의 머리에 자신의 이마를 가만히 기댔습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우리답게 행동하자. 그것이 가장 큰 승리일 것이다. 이것은 승리를 위한 전략이나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고요하고도 깊은 약속이었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어둠이 내린 언덕 위에서 두 그림자는 오랫동안 하나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고요한 약속은 마지막 대결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될까요?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 속에서 괴로워하던 다나카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결전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까요? 모든 것을 결정지을 마지막 무대가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 마지막 테스트인 교감의 무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경기장 중앙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퍼즐도 없었습니다. 오직 흰색으로 칠해진 커다란 원 하나만이 그려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테스트의 규칙은 지극히 단순했습니다. 두 마리의 개가 원 안에서 서로를 마주 보게 하고 주인은 원 밖에 서 있는다. 제한 시간 4분 동안 상대방을 원 밖으로 밀어내거나 짖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먼저 보이는 쪽이 패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길을 읽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주인의 신호를 기다리는 고도의 정신적인 싸움, 즉 기치 싸움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테스트를 통해 개와 주인이 얼마나 깊은 정신적 유대를 맺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경기장에 들어선 다나카와 라이진에게서는 비장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지난밤 김사부와의 만남 이후 다나카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방식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자존심과 신념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방식으로 승리하여 그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라이진에게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강렬한 투지와 승리에 대한 갈망을 오직 눈빛을 통해 라이진에게 전달하려 했습니다. 싸우어라, 그리고 이겨라. 이것이 너와 나의 존재 이유다. 라이진은 주인의 이글거리는 눈빛을 마주하며 팽팽하게 긴장된 상태로 원 안에 섰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단단한 강철처럼 굳어 있었고 콧김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억눌렸던 공격성이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잠시 후 김사부와 마루가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마루의 모습은 라이진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는 긴장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처럼 차분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김사부는 원 밖에 서서 마루에게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멀리서 변함없는 신뢰의 눈빛으로 마루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나는 너를 믿는다. 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루는 원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아 라이진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짙은 호박색 눈동자는 깊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은 라이진의 불안정한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심판의 신호와 함께 5분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숨 막히는 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은 스크린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두 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격렬한 파장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라이진은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듯 앞다리에 힘을 주고 낮은 자세로 상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목덜미 털은 뻣뻣하게 곤두서 있었고 입가에서는 미세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나카의 투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여 상대를 제압해야 할 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개들의 싸움에서는 종종 실제 물리적 충돌 없이 기 싸움만으로 서열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의례적 공격성이라 부르는데 불필요한 부상을 피하기 위한 동물의 지혜로운 생존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반면 마루는 달랐습니다. 그는 앉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한 채 꼬리를 내리고 몸의 힘을 완전히 뺐습니다. 그는 라이진을 적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나는 너와 싸울 생각이 없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라이진의 불안과 공격성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그것에 동요하지 않고 고요함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깊은 믿음과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에서 비롯된 한 차원 높은 강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먼저 한계를 드러낸 것은 라이진이었습니다. 그의 인내심이 서서히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숨막히는 대치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움직이는 쪽은 누가 될 것이며 그 움직임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모두의 심장이 터질 듯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라이진의 내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앉아있는 마루의 고요함은 그에게 거대한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싸우고 이기는 법만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싸울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상대를 어떻게 이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루의 평온한 눈빛은 마치 그의 불안정한 내면을 전부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고 그것은 라이진에게 참을 수 없는 혼란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다나카는 원 밖에서 초조하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눈빛으로 계속해서 라이진에게 공격해 제 앞에 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라이진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동물적인 본능이 마루가 결코이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압박과 내면의 혼란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순간 라이진의 이성의 끈이 마침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크르릉, 라이진은 땅을 박차고 튀어나가려는 듯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위로 말려 올라가며 하얗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드러났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먼저 소리를 내는 쪽이 패배하는 규칙에 따라 이미 승부는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나카의 얼굴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라이진은 이미 규칙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억눌렸던 모든 분노와 공격성을 터뜨리며 마루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했습니다. 육중한 몸이 바람을 가르며 하얀 섬광처럼 달려드는 모습은 그야말로 맹수와 같았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고 심판진은 급히 제지하기 위해 움직이려 했습니다. 김사부 역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마루에게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고 그저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마루가 라이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찰나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루는 라이진의 공격을 피하거나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진해오는 라이진을 향해 앉아있던 자세 그대로 몸을 낮추며 배를 드러내 보이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개들의 세계에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 바로 완전한 항복과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약한 부위인 배를 아무런 방어 없이 내보이는 것은 나는 당신을 해칠 의사가 전혀 없으며 당신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들이 서로 만났을 때 냄새를 맡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상대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 등 수많은 정보를 파악하는 중요한 소통 방식입니다. 마루의 행동은 이보다 더 근원적인
언어를 초월한 소통의 방식이었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던 라이지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에 급히 멈춰 섰습니다. 그의 앞발이 바닥에 끌리며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코앞에는 아무런 저항 없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마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라이진의 머릿속은 더욱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에게 복종하거나 자신에게 맞서 싸우는 상대만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무저항과 신뢰는 처음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이글거리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내면에 가득했던 분노와 공격성은 갈 곳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마루의 행동은 라이진의 공격성을 정면으로 받아치는 대신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마치 거센 주먹을 부드러운 솜으로 받아낸 것과 같았습니다. 라이진은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헐떡이며 마루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루에게 다가가 그의 배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공격의 전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탐색의 시작이었습니다. 경기장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적과도 같은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승패를 떠나 두 생명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교감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다나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평생 추구해왔던 힘과 통제를 통한 승리가 이토록 조용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마루는 조용히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승리의 외침이자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세상의 물음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대결이 끝난 후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만한 챔피언 다나카와 그의 개 라이지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조용한 영웅 김사부와 마루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예전과 같은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개들의 대결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저희 유산을 따라서 채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후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진실들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나카가 김사부를 남몰래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던 그날 밤의 이야기,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우정을 쌓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뒷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